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보복 관세를 넘어서 이제는 환율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경제도 지금 큰 충격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김방희 소장님과 함께 얘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의 불길이 환율 전쟁으로 지금 확전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상황입니다. 네. 관세 전쟁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이미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세계화돼서 미국 기업, 유럽 기업, 중국 기업이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각자의 기업들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니까 일방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건 세계화된 이런 복잡 다단한 경영 환경에서 너무 단순 무식한 칼자루거든요. 이걸 휘둘러 봤는데 결국 휘두른 사람도 언젠가는 이 칼을 맞게 돼 있는 거거든요. 다만 환율의 경우에는 이런 칼과 같이 단순한 게 아니라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동안 미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었던 이 경상수지 적자라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들을 갖고 있었고 내심 또 중국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전후에서 이 환율이라는 카드를 이제 드디어 꺼냈고 이거는 무역 분쟁의 2라운드다. 관세에 이은 2라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연속 이제 환율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고 트위터에도 언급을 했는데 이 중국과 EU 그들의 이제 통화 가치를 조작하고 금리를 낮추고 있다. 뭐 주장이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지금 중국의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 걸까요? 조작이라는 표현은 무리가 있겠지만 적극 개입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환율 제도는 다 아시다시피 관리 변동 환율제라는 겁니다. 정부가 환율을 고시하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 입김이 안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없죠. 그런데 어느 나라건 이 외환 당국들이 이 외환 시장에는 개입을 합니다. 우리의 경우도. 개입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면서도 개입은 하는데 중국의 경우는 이제 관리된 말이 추가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적극 개입하는 편이죠. 해석하기에 따라 그건 조작일 수 있고 또 해석하기에 따라는 늘상 하는 개입일 수 있는 거죠. 네. 트럼프는 그걸 조작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네.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위안화 약세가 환율 조작인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제 미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 그 발표를 한 것이 10월입니다. 10월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일단 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은 건 분명하죠. 정보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관찰 대상국이죠. 4월에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고 우리나 중국, 일본, 독일, 미국서 장사 잘하는 나라는 다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엄포를 놓으면서 계속 요구하는 거는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져 있어서 경상수지 적자가 무려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3,700억 달러나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는 입만 열면 5천억 달러라고 합니다만은 트럼프가 인용하는 숫자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인용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환율이 조금 더 정교한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무역 전쟁에서 이제 미국과 치열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 네. 그들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좀 조심스럽죠 이번은. 네. 처음에 관세를 두고 350억 달러어치에 대해서 저는 그걸 이제 자유무역이라는 술집에서 벌어진 거한들끼리의 주먹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미국이 한 대 치니까 바로 맞받아친 건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었겠죠. 그런데 2라운드 특히 5천억 달러 거의 모든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는 얘기라든가 또 환율 전쟁을 벌이겠다는 얘기는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원칙론적인 대응들은 했습니다. 보복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민일보 사설 같은 경우에 낭떠러지에서 말을 돌리자는 표현 같은 것들은 원칙론적이긴 한데 확연히 첫 번째 주먹을 서로 주고받을 때처럼 격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낭떠러지에서 말을 돌리자. 런민일보 사설은 그랬죠. 예. 그러니까 좀 다독거리고 있으면서 중국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카드가 없어서 대응을 안 한다기보다는 어떤 카드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장고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내심 11월 중간선거까지는 트럼프의 성향상 트럼프는 어떤 이슈가 생기면 영역 구분 없이 모든 카드를 다 올인하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면모를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어쨌든 중국 입장에선 지속적으로 이런 압박 카드, 무기들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신중 모드로 돌아선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원화 역시 지금 최근 들어서 위안화 환율과 동전의 양상을 보이면서 이 환율 전쟁의 태풍 속에 그렇게 진짜 들어선 상태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기업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어떤 대비책이 필요할까요? 그 원화가 당분간 이렇게 미국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특히 환율과 관련된 위협이 계속되는 한 원화 가치가 강세를 띠겠죠. 특히 중국은 또 관세와 마찬가지로 거의 트럼프의 협박이 나오자마자 위안화 가치를 고의적으로 또 절하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당분간 영향은 불가피한데 이 환율 전쟁은 미국으로서도 관세만큼이나 또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환율에 대해서 중국이 일부를 받아들여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좀 줄어드는 걸 보게 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다시 뛰는, 물론 이제 장기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도 뭐 이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달러 가치만으로 풀 수는 없는 거거든요. 미국 경제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된 면이 있고 또 그걸 어느 정도 수용한 면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래서 어느 정도 시한이 있는 임시 시한부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로서는 뭐 고통이 있겠습니다만 아주 장기화된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방희 소장과 함께 우리 경제의 큰 두 개 화두, 최저임금 인상과 미중 환율 전쟁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